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난 여름, 동남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폭염이, 중동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해가,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강추위가 찾아오는 이때 아무것도 모른 채 나무 위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고글을 낀 소년이 있었으니 여의초등학교 5학년 신태일, 소년의 뺨에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을 본 학생은 신태일뿐만이 아니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5학년 한소라, 매튜, 4학년 장한솔, 이민아, 2학년의 리키, 6학년의 정석, 이 7명의 아이들은 때 아니게 불어오는 눈바람에 모두 산 한 자락에 있는 산장으로 피신합니다. 한바탕 눈보라가 지나간 후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건 말도 안 돼. 오로라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다고. 그건 그래.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자그마한 운석들이 소년들을 공격합니다. 그들 앞에 떨어진 운석들은 다름 아닌 네모난 모양의 알 수 없는 기계들, 그리고 그들을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아이들은 모두 휩쓸려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든 테일이가 깨어난 곳은 깨어난 곳이고 자시고 이거 뭐죠? 핑크색 괴물이 테일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네요. 까무러칠 뻔한 테일이 앞에서 신나게 통통 튀고 있는 이 괴물. 괴물이 말을 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테일이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코로몬. 테일이를 기다려왔다고 말하네요. 테일이 뒤에서 나타나는 아이는 장한솔, 그리고 또 이상한 녀석이 하나 더. 얘도 핑크색이네요. 일단은 테일이는 이곳이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빽빽한 숲으로 들어찬 데다가 사방이 바다인, 게다가 굉장히 기묘한 사슴벌레도 날아다니네요. 원근감이 있었다면 더 좋을 뻔했죠. 그 어떤 것이라도 단숨에 잘라버리는 가위손으로 쿠가모는 테일이를 공격하려고 들지만 테일이를 지키려는 코로몬의 거품 공격으로 진로방이라도 했네요. 그 사이 모티몬이 어딘가로 그들을 부르는데 분명 딱딱한 나무 일 곳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이 조난된 한소라. 아니나 다를까 옆에 또 괴물을 데리고 있네요. 속속들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동료들, 하나같이 거품 공격밖에 못하는 괴물들이지만 이상하게 주인공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디지털 몬스터야.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디지몬과 아이들. 그런데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눈치챕니다. 한솔이랑 같은 학년에 미나가 없네요.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일까요? 미나가 달려서 등장합니다. 쿠가몬을 등에 데리고 말이죠. 쿠가몬은 아이들을 습격하고 디지몬들은 쿠가몬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애기 같은 괴물들은 어른 괴물들에게 상대도 되지 않죠. 디지몬들은 열심히 싸워보지만 쿠가몬에게 휩쓸려 나갑니다.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쿠가몬.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 쿠가몬에게 최후의 일격을 먹이기로 한 디지몬들. 그런 디지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제각기 마음을 담아 디지몬들의 이름을 외치고 코로몬 진화! 디지몬들은 제각기 진화하게 됩니다. 진화한 디지몬들은 제각기 기술을 사용하여 그 강한 쿠가몬을 물리치게 되죠. 이 요상한 섬에 떨어지게 된 선택받은 아이들, 그들 앞에는 도대체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것들은 그 휴대폰으로 뭘 키운댔죠? 말을 미소니로 모해화한 것을 키운댔나? 이 아저씨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육성 게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다마고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작은 알을 귀여운 괴물로 키워내는,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당시 10,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여운 친구 다마고치, 육성 시뮬레이션의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전에 나온 또 다른 육성 시뮬레이션이 있죠. 타마고치는 딱 하나의 친구를 키워나간다면 여러 귀여운 몬스터들을 키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시리즈 포켓몬스터 레드그린이 1996년 2월에 등장했습니다. 1996년에 등장한 포켓몬스터와 다마고치, 이 녀석들을 잘 이렇게 저렇게 비벼서 만든 1997년에 등장한 이 기계가 바로 디지털 몬스터, 줄여서 디지몬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았고 디지몬 시리즈가 다마고치 같은 이 게임기가 원작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저도 어린 시절 디지몬 어드벤처 볼 때 이게 원작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설정상 이 디지털 몬스터들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지몬 기계가 바로 그 괴물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계입니다. 괜히 디지털 세계가 아닌지 디지몬 어드벤처의 아이들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파일섬이고 이후에 섬에서 나간 아이들이 마주한 대륙은 다름 아닌 폴더 대륙입니다. 이 부분이 2000년대 초반 당시 포켓몬스터와 자웅을 겨루던 디지몬 시리즈의 차별점으로 먹혀 들어갔죠. 현재 디지몬 시리즈는 퇴물로만 기록되는 이때 과연 디지몬은 정말 포켓몬에 비해서 부기호기가 전혀 없었는지, 그럼 도대체 왜 우린 디지몬에 열광했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포켓몬스터의 세계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꿈에서나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디지몬의 세계는 어반 판타지입니다. 당연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지만 설정만큼은 현실에 존재한다 라고 잡고 있죠. 아주 교활하게 미지의 세계인 디지털 세계에 숨어서 말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엘프는 솔직히 있든 말든입니다. 물론 이 세계에 가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세계 전생 트럭을 찾는 정도의 과몰입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에 엘프가 존재하지 않을까? 같은 유쾌한 상상은 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지만 흔히 어반 판타지에서 사용되는 뱀파이어 같은 존재는 사람을 가슴 뛰게 만듭니다. 정체를 숨긴 뱀파이어가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 해리포터 역시도 우리 주변에 정체를 숨긴 마법사가 있다는 설정 덕분에 9와 4분의 3 승강장에 자꾸 카트를 받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곤 하잖아요. 디지몬은 그 자체가 과몰입하기 딱 좋은 소재였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처럼 내가 컴퓨터나 뭘 하다가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고 포켓몬스터에 비해서 재미있는 포인트였죠.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디지몬 시리즈는 디지몬 테이머즈라는 시리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디지몬 테이머즈의 설정은 디지몬 어드벤처와 파워 디지몬이 애니메이션의 세상, 즉 우리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디지몬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나에게 피카츄를 선택할 기회를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포켓몬 시리즈를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옆에 길몬이 있을지도 몰라. 이 현실에 맞닿아 있는 듯한 몰입감이 디지몬 특유의 매력이죠. 첫 번째 장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점으로 디지몬 시리즈는 역설적으로 디지몬보다는 선택받은 아이들이 더 중요한 시리즈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령 포켓몬 시리즈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 지우군이 여러 지역을 탐방하면서 여러 포켓몬들을 때려잡고 수집하죠. 지우는 여러 포켓몬을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 테이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몬 시리즈는 주인공이 디지몬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디지몬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죠. 이 작품을 쭉 보다 보면 그냥 디지몬들이 마음에 드는 애들을 지 멋대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디지몬은 디지바이스를 통해서 진화하는데 성숙기보다 높은 디지몬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바이스와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다름 아닌 문장이란 녀석이죠. 이 문장들은 제각기 색깔과 형태가 다르고 주인공들이 제각각 다른 문장을 찾아서 헤매요. 우리의 주인공 신테일은 주황색 문장을, 테일의 친구이자 라이벌 매튜는 파란색 문장, 소라의 문장은 빨간색 하트, 한소리의 문장은 보라색 안경. 뭐 너무 많으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말하죠. 이 문장들은 제각기 선택받은 아이들이 나름의 심적 각성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인공 테일이가 주황색 문장을 얻은 이유는 납치된 소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무릅쓰고 에테몬과 싸우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용기 때문에 문장을 각성할 수가 있었죠. 주황색 태양 문장, 테일이의 문장은 용기입니다. 매튜가 문장을 각성한 이유는 자신에게 비아냥과 못된 말을 듣고도 자기 동생인 리키를 구해주려고 한 정석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우정. 매튜의 파란 달 문장은 우정이죠. 소라의 문장은 사랑, 한소리의 문장은 지식, 미나의 문장은 순수, 정석의 문장은 성실, 리키의 문장은 희망, 주인공 동생인 나리의 문장은 빛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각 캐릭터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이죠. 우리의 주인공 고글 소녀는 주인공다운 용기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의 최후에는 이 문장들이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험을 떠올리던 아이들에게 다시금 가슴에서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좀 오그라들긴 한데 사실 문장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던 본성이었던 거죠. 어휴, 파랑새 감성. 포켓몬스터의 주인공 지우는 수많은 포켓몬들을 키우고 거느리고 다니지만 디지몬의 주인공들은 각자 자신들의 디지몬과 페어를 이루고 다른 디지몬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디지몬은 주인공의 동요나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을 형성화한, 그러니까 주인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 덕에 디지몬 시리즈는 포켓몬 시리즈에 비해서 특유의 일체감이 돋보이게 됩니다. 포켓몬스터에서 이상희 씨가 이상희 풀로 진화하면 어떠한 사건을 겪고 이상희 씨가 성장한 것이지만 디지몬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겪고 아구몬이 그레이몬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구몬과 동시에 신테일이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존이 피존2가 되면 더 강한 포켓몬을 지닌 지우는 분명 외적으로 성장한 것이 되겠지만 디지몬에서 그레이몬이 메탈 그레이몬이 된 것은 신테일이라는 주인공의 내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암흑의 진화 설정이에요. 주인공 테일이가 용기의 문장을 얻은 이후 쓸데없는 용기를 부리면서 더 강해지는 것에 미쳐가지고 아구몬에게 계속 진화하라고 보치면서 흑화하니까 아구몬은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컬 그레이몬으로 암흑 진화하게 되죠. 디지몬은 주인공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디지몬 시리즈는 그래서 포켓몬과 같이 어드벤처, 즉 모험물이기도 하지만 유달리 주인공들의 내적 성장에 집중하는 소녀만화적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후속작인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더더욱 도드라지게 묘사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페어, 단짝 디지몬이 없습니다. 주인공들이 디지몬으로 변신을 하죠. 주인공이 곧 디지몬이 설정을 보면 디지몬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피릿 에볼루션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작품은 리얼한 매력과 심적 성장을 중점으로 담았어요. 평범한 소년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성장의 묘미는 사연 있는 소년이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죠. 마치 나루토가 나뭇잎 마을의 왕따였다가 나뭇잎 마을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몬은 애들 보는 만화치고는 생각보다 좀 딥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은 아까도 말했듯 용기의 문장을 갖고는 만용과 오만해져서 아구몬을 진화시키는 데 열중했고 열혈 캐릭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짧은 모습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 나리가 폐렴에 걸려서 그것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도 하죠. 테일이만 문제인가요? 다른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초반에 매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왜 저놈이
우정의 문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맨날 주인공 테일이랑 쌈박질이나 해야 되고 웬만한 갈등은 얘가 다 만듭니다. 후반부에 보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아끼지만 부모의 이혼을 겪기도 하고 형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냉철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고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주인공 파티에 나오는 소라입니다. 소라는 어머니와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겪는데 소라가 문장을 각성하는 계기는 자기가 다친 피어머니 싸우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축구를 하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막아세우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문장을 각성하게 됩니다. 네, 뭐 애들 보는 만화니까요. 선택받은 아이들은 각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든든하기 그지없는 성실한 형 정석도 가족들이 그의 진로에 엄청난 기대를 지니고 있고, 미나는 순수의 문장을 지닌 덕인지 뇌까지 순수하다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한소리는 고아예요. 욕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문장이 상징하는 것은 마냥 긍정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구김살까지도 포함한 모습이죠. 이렇게 각자 어두운 모습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디지몬 세계에서의 모험을 통해서 디지몬들, 주인공들의 내면이 각자 성장하고 그 어두운 모습들을 극복하는 서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디지몬 시리즈는 포켓몬 시리즈에 비해서, 아니 포켓몬 시리즈가 아닌 어떤 소년 만화보다도 내적 성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장점들은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어두운 면을 지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어두칙칙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디지몬 어드벤처는 물론 포켓몬스터 시리즈보다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잡기에 성공했지만 직관적이고 귀엽고 신나는 이야기가 롱런하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디지몬 시리즈는 롱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지몬 시리즈의 장점이 디지몬이 곧 아이들의 내면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끝나면 아이들은 성장이 끝난 상태입니다. 즉 다음 시리즈가 되었을 때 리셋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포켓몬스터의 지우도 시리즈가 몇 번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우승 못하고 돌아다닌다고 장난식으로 까이곤 하지만, 디지몬 시리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직전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이 재등장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디지몬 어드벤처와 파워 디지몬은 세계관이 연동되는 시리즈이지만 테일이는 아주 가끔 등장할 뿐 새로운 고글보이가 나와서 주인공을 꿰차죠. 그러니까 시리즈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구몬을 계속 보고 싶었는데 V문을 봐야 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포켓몬은 언제 어떤 시리즈를 봐도 귀여운 피카츄가 활약하고 있는데 디지몬 시리즈는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하죠. 포켓몬스터를 모르는 사람도 피카츄는 알지만 디지몬 시리즈를 모르는데 아구몬 알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구몬도 어드벤처에서나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잡았다지만 포켓몬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그림체에 비해서 디지몬의 그것은 너무나도 괴기했다는 점 역시 시리즈의 롱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켓몬의 성공은 서사가 필요 없는 직관적인 매력이 있지만 디지몬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제법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원본 게임에서 디지몬의 시대가 저물었던 것이 큽니다. 2010년대 들어서 다마고치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포켓몬 시리즈는 속된 말로 개같이 만들어도 팬들이 사준다고 할 정도로 게임 자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사실 디지몬은 성장시켜서 배틀시켜봐야 1대1 싸움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포켓몬은 적어도 6대6 팀 배틀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재미있는 시리즈였어요. 디지몬 시리즈를 객관적으로 봐서 포켓몬 시리즈에 한 번도 비벼본 적이 없는 애니메이션에서만 라이벌이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디지몬 시리즈가 마냥 퇴물이 아닌 포켓몬 시리즈 혹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어떤 비교 우위가 있었는지, 어째서 우리는 그 시절 디지몬에 열광했는지, 디지몬이라는 IP가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더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리즈가 망했다니 라고. 그래서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봤냐고요? 아니요? 디지몬 애들 보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